자, 오늘 이제 그 제일 첫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이 이제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컴퓨터의 핵심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제 어떤 원리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거, 그걸 한번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이렇게 길을 찾아갈 때에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고 어떻게 찾아가라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겠죠. 길을 찾아갈 때에 그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주 이제 이렇게 지능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디 그 시내에 어디 집 앞에서 보면 뭐 어디 무슨 큰 건물이 보이고 그 옆에 뭐가 보이고 그걸 찾아가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떤 뭐 건물이 있고 어떤 뭐 표지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까지 안 간다고 하면 조금 더 이제 간단하게는 어느 위치로부터 뭐 직진을 해서 두 블럭을 간 다음에 거기서 좌회전을 해서 한 블럭을 가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단순화된 방법으로 표현이 된 거지요. 근데 도대체 한 블록이라고 하는 것이 또 뭐냐, 내가 뭐 몇 걸음을 걸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또 정보가 또 필요한 거거든요. 블록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큰 내거리가 기준이냐, 아니면 조그만한 뭐 길이 하나 있어도 그게 블록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길을 찾아갈 때에 뭐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복잡한 일을 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아주 간단한 어떤 몇 가지의 표현 방법으로 이게 표현이 가능할 거냐 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CPU는 단순한 기계이기 때문에. 그 CPU라고 하는 칩 속에 뭐 어떤 간판을 확인하라, 이게 불가능한 얘기죠. 그건 단순한 기계입니다. 거의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그런 기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몇 바퀴 굴러가고 이게 다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고 좀 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제 아주 단순하게 1m 앞으로 가, 오른쪽으로 돌아, 이게 다다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면 직전에 한 것을 몇 번 반복을 해라. 이렇게 세 가지만 있으면 어떤 길이든지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본 그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여기가 출발지라고 하게 되면 1m를 앞으로 전진을 하고 직전에 한 동작을 9번 반복을 하고, 그럼 10m 전진하는 거죠, 그죠? 오른쪽으로 돌고 다시 또 1m 전진을 하고 직전 동작을 4번 반복을 하면 또 이렇게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동원한 것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1m 앞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돌아라, 직전에 한 거 몇 번 반복하라. 요 세 가지만 갖고 이 시내에 어떤 길이든지 찾아갈 수 있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쓰고 있는 그 CPU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것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실제 그 일을 실행하는 것은 단순한 논리 회로로 만들어진 기계고, 그것이 실행하는 명령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물론 이제 아주 단순하다는 것이 어폐가 있긴 한데, 보통 보면 좀 간단한 CPU들은 한 뭐 100개 남짓 그 명령어 종류가, 조금 복잡한 것들도 뭐 200개 이상 넘어가는 경우 잘 없습니다. 그 정도 명령어들만 갖고 있어도 우리가 컴퓨터에 쓰고 있는 이런 모든 기능들을 다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하나하나가 바로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명령어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컴퓨터에서 해야 될 일들을 표현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한 최소 집합이 되겠죠, 그죠? 그걸 잘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굳이 이렇게 이제 직전 동작을 몇 번 반복하라, 이런 이제 명령을 사실 하나를 더 추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직전 동작에 대한 반복 명령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도 표현은 가능하겠죠, 그죠? 여기에 직전 동작 9회 반복, 이거 명령이 없어도 1m 전진이라고 하는 말을 9번 더 반복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똑같이 1m 전진을 9번 계속 1m 전진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결과는 똑같지만 프로그램 길이가 길어지겠죠, 그죠? 예를 들어
한 1km를 전진을 해야 돼. 그러면 1m 전진을 1000번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직전 동작 1000번 반복하면 한 개의 명령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컴퓨터에 실행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단순한 명령들을 조합을 해서 이제 복잡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실행을 하게 되는데 컴퓨터는 굉장히 빠른 거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100만 개의 명령을 쫙 나열을 해도 그 한 1초면 실행 끝나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쓰는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실행하죠. 왜? 수많은 반복 작업들이 있습니다. 뭐 화일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만약에 반복하는 명령이 없으면 프로그램 길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길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결국은 CPU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논리 회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가장 단순한 명령어들 한 100개에서 한 200개 정도 그 정도의 집합만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것의 조합에 의해서 실제 어떤 것들도 다 표현이 가능하다. 지금 여기서 보면 단순한 명령어 3가지 가지고 시내에 어디를 가는 것이든지 다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제 그 CPU로 들어와서 그럼 CPU가 실제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그런 과정을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C 언어로 덧셈에 대한 것을 표현할 때 대부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현재 X라고 하는 변수의 값과 Y의 변수의 값을 더해서 Z라고 하는 변수의 기록을 해라. 이런 의미죠, 이게. 그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원래 수학적인 의미는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는데 이 이퀄 표시가 수학적으로는 C 언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것을 계산한 결과를 왼쪽에다가 기록하라 이런 의미로 쓰는 거죠. 자, 그리고 CPU는 이제 메모리에서 어떤 정보를 가져오고 메모리 기록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CPU하고 메모리 사이에 일어나는 작업은 이제 기본적으로 읽기와 쓰기 둘 중에 2가지밖에 없다. 이 CPU가 메모리의 어떤 값을 여기다가 값을 뭐 더하고 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CPU는 메모리에 대해서는 어떤 값을 읽어오거나 값을 기록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 기능을 단순화시키는 거지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과연 이렇게 더하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를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게 되면 일단 메모리에서 이 X라고 하는 요 변수가 있는 내용을 일단 CPU 내부로 읽어오고 다시 또 Y라고 하는 요 변수가 있는 메모리 내용을 CPU 내부로 또 읽어오고 그런 다음에 그 2가지 값을 더하고 그 더한 결과를 다시 Z라고 하는 요 변수가 있는 메모리형에게 쓰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요 한 줄에 대한 C 언어로 표현한 이 한 줄에 대한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4단계로 하면 될 거다는 거죠. 이 각각 한 개 한 개가 바로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게 되면 메모리의 어떤 번지에 있는 내용을 읽어와라. 그 다음에 메모리의 어떤 번지에 기록을 하라. 그 다음에 CPU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값들 간에 뭐 더하기를 해라. 요런 3가지 명령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의 조합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CPU는 오로지 메모리에 대해서는 특정 주소에 대해서 읽기를 해라, 쓰기를 해라. 요게 다인 거죠. 자,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메모리에서 읽어온 값을 CPU 내부에다가 뭐 어딘가에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CPU는 그냥 단순한 기계입니다. 따라서 그 내부에 현재 어떤 값을 기록하기 위한 뭔가 기록 공간이 필요하게 되겠지요. 그게 바로 레지스터입니다. 레지스터. 이거 아마 논리회로 시간에 그 플립플랍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게 한 빗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 장치거든요. 그거를 예를 들어 32개를 쫙 병렬로 나열하면 32비트짜리 레지스터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나중에 이제 그 3부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CPU 내부에는 다시 보면 실제 어떤 값들을 임시로 저장하기 위한 저장 공간들을 여러 개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편의상 4개만 이제 표현을 했는데 따라서
조금 전에 얘기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일단 어떤 X라고 하는 요 변수가 들어있는 메모리 내용을 읽어와서 일단 R1에다가 일단 저장을 하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요 변수가 있는 영역에 있는 값을 읽어와서 R2에다 저장을 하고, 그런 다음에 CPU 내부에서는 현재 R1에 있는 값과 R2에 있는 값을 더해서 R3에다 일단 임시로 기록을 하고, 그런 다음에 R3에 있는 값을 메모리의 Z라고 하는 요 변수가 있는 영역에다가 기록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그냥 편의상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화살표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 어디다 기록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에다가 이렇게 대괄호 붙인 것은 메모리의 어떤 주소에 있는 내용, 이런 의미로 쓰겠습니다, 앞으로. 이 책에서 이제 그렇게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메모리의 이 X에 해당하는 메모리 주소에 들어있는 값을 읽어와서 일단 R1에 넣고, 이거 메모리 읽기죠, 그죠? 마찬가지로 Y라고 하는 이 메모리 영역에 있는 것을 읽어와서 R2에 넣고 메모리 읽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CPU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메모리하고 상관없이. 그런 다음에 R3에 있는 값을 메모리의 Z에다가 기록을 하겠다. 이건 메모리 쓰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CPU 내부의 이런 이제 레지스터를 이용을 해서 처리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컨트롤하는, 뭔가 컨트롤하는 핵심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컨트롤 유닛입니다. 그래서 이 CPU 내부에는 이런 레지스터라고 하는 이 저장 장치들이 있고, 또 그 전체를 컨트롤하는, 즉 어떤 메모리에서 값을 읽어와서 기록을 하고 이렇게 또 컨트롤하는 별도의 컨트롤 회로가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순차 논리 회로로 만들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산술 논리 연산, 이거 나중에 3부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할 겁니다. Arithmetic and Logic Unit이라고 해가지고 더하기 빼기를 하는 이런 논리 회로 부분이 여기 같이 포함 들어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4단계로 이제 실행을 하면 되겠다. 어셈블리 언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세부적인 그 한 개 한 개를 실제 우리가 이제 알아오기 쉬운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는 수단을 제공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요 메모리의 X에 해당하는 것을 읽어와서 R1에 넣는 것은 명령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로드다. 그리고 첫 번째 위치에는 읽어온 값을 기록할 레지스터 이름을 쓴다. 그다음에 컴마를 하나 찍고 메모리의 주소를 쓴다. 이게 이제 어셈블리 언어의 표현 문법으로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거는 Y에 있는 것, 똑같이 로드를 이용해서 Y에 있는 것을 읽어와서 Alt에 기록하도록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로드라고 하는 명령어는 LOAD라고 쓰고, 첫 번째, 그 다음에는 그 읽어온 내용을 기록할 레지스터 이름을 쓰고, 컴마를 찍어주고, 메모리 주소를 쓴다. 이게 이제 표현 문법인 거죠. 그 다음에 더하기를 하는 것은 역시 ADD라고 쓰고, 그 다음에 더한 결과를 저장할 레지스터 이름을 쓰고, 컴마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더할 값이 들어있는 레지스터들을 차례대로 나열을 해준다. 이게 이제 add에 해당하는 표현 문법인 거죠. 스토어도 마찬가지. stor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기록할 값이 들어있는 레지스터 이름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컴마를 찍어주고, 저장될 메모리 주소를 쓴다. 이게 이제 현재 이 CPU를 위한 어셈블리 언어 표현 문법을 우리가 정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ARM이라고 하는 우리가 여러 쓰고 있는 거, 스마트폰에 많이 쓰고 있는 ARM CPU도 정확하게 이런 표현 문법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따온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했는데, 예를 들면 뭐 꼭 이래야 되냐? 아까 같이 그렇게 X와 Y 값을 더해서 Z에 기록을 하는데 꼭 이렇게만 해야 되냐? 예를 들면 뭐 임시로 저장하는 레지스터를 굳이 R1, R2 이거 이렇게 고정 안 해도 되겠죠. 예를 들면 R1 자리에다가 R0로 바꾸고, 그래서 여기다가 R0, 여기다가 R0를 쓰게 되면 어때요? 결과는 똑같겠죠, 그죠? 그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동일한 결과를 넣는데 프로그램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그 컴퓨터에서 소위 말하는 컴파일러와 어셈블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컴파일러, 어셈블러. 그래서 우선
컴파일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 언어마다 따로 있겠죠. C 언어 컴파일러, 포트란 언어 컴파일러, 뭐 자바 컴파일러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C 언어 컴파일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컴퓨터가 뭔가 실행해야 될 어떤 그런 작업 순서를 나름대로 C 언어의 표현 문법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지요. 근데 그것은 CPU하고 별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즉 C 언어로 표현할 때에 의도했던 그 작업이 실행이 되도록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절한 어셈블리 언어 프로그램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는 거지요. 아까 우리가 Z equal X 플러스 Y라고 했던 그것을 이렇게 바꿨듯이, 그래서 C 언어로 표현한 모든 프로그램들을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이걸 거기에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어셈블리 언어로 표현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게 바로 컴파일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제 어셈블리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겠지만 복잡한 프로그램은 뭐 쉽지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좀 쉽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좀 더 간편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들을 막 개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C 언어로 표현된 것을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자동으로 어셈블리 언어로 바꿔주는 소프트웨어를 따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컴파일러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건 또 다른 이제 복잡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쓰고자 하는 이 CPU에 맞는 C 컴파일러를 따로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과제를 할 때도 쓸 거고요. 그런 책 부록에 보면 컴파일러 자체를 또 C 언어로 만들어 놓은 소스 코드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거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셈블리 언어로 표현된 것은 이거 역시도 그냥 LOAD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게 CPU가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CPU는 단순한 기계입니다. L자인지 A자인지 구별을 못해요. 오로지 이진 코드만 인식이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표현된 것은 결국은 CPU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의 코드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대응되는 기계의 코드, 각각의 명령어 한 개 한 개마다 대응되는 기계의 코드 표준 이제 표현하는 룰이 있다 이거죠. 그렇게 바꿔주는 프로그램이 또 있으면 좋겠죠. 물론 우리가 직접 이걸 보고 여기에 대응되는 기계 코드를 우리가 직접 바로 해도 되겠지만 그것도 뭐 굳이 사람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도 자동으로 해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어셈블러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어셈블러도 역시 또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해서는 직접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에서 사용할 거고, 책 부록에 보면 이것을 어셈블러 자체도 또 다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한 그 소스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래서 C 언어 프로그램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하면 뭐 프로그램이 길 테니까 그 중에 이제 앞뒤는 잘라먹고 딱 중간에 있는 요 한 줄만 생각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앞부분 뒷부분은 적절하게 나오겠지만 요 한 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C 언어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파일이 있겠죠, 파일. 그 파일을 C 컴파일러가 읽어들여서 적절하게 변환을 해서 어셈블리 언어 프로그램 파일에다 기록을 하면 이 컴파일러는 할 일이 끝나는 겁니다. 어셈블러는 다시 이렇게 만들어진 어셈블리 언어 프로그램 파일을 다시 읽어가지고 각각을 거기에 해당하는 기계 코드로 바꿔진 이진 파일을, 이제는 여기까지는 텍스트 파일이고요. 이진 파일을 또 기록을 하면 어셈블러는 작업이 끝나는 겁니다. 이 이진 파일이 바로 실행 파일이죠, 실행 파일. 물론 이제 실제 컴퓨터에서는 사실은 단순히 딱 컴파일러 어셈블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좀 더 복잡합니다. 뭐 매크로 프로세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링키지 에디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좀 더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만 일단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앞 요 두 개는 텍스트 파일이고 이것은 이진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진 파일 이걸 내용을 보면 도대체 이게 뭔지는 뭐 거의 불가능이죠,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어셈블리언으로 표현해 놓으면 좀 그래도 내용을 좀 알 수가 있겠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훨씬 더 우리가 보기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사람이 보기에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 있고, 최종적으로 이제 CPU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계 코드로 자동으로 변환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좀 시끄럽지 않으면 좀 켜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실제 그러면 이걸 실행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모리에 이런 데이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변수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프로그램 자체도 메모리에 들어있어야 되죠. 프로그램 자체도. 그래서 이제 실제 메모리에는 프로그램들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변수들에 대한 값들도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편의상 이렇게 직접 어셈블리언으로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대응되는 기계 코드가 들어있는 겁니다. 기계 코드로 적어놓으면 우리가 알아보기 어려우니까 편의상 이렇게 어셈블리언으로 이렇게 이제 적어놨을 뿐입니다. 어쨌든 이 메모리 상에 프로그램들도 있고 변수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PU가 이제 이것을 실행하는데 어쨌든 어떤 주소에 있는 이제는 명령어도 읽어와야 되겠고 지금 내가 뭘 실행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니까 한 번씩 명령어도 읽어오고 그 명령어 내용이 뭔지를 확인해서 그것을 실행을 해야 되겠고 이게 이제 추가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CPU 내부에 이제 또 레지스트들이 여러 개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트와 컨디션 코드 레지스트라는 것을 추가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프로그램 카운트라고 하는 것이 현재 내가 실행해야 될 명령어가 메모리에 어디에 있느냐 하는 주소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주소가 들어있는데 현재 예를 들면 이 명령을 실행해야 될 위치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메모리 주소를 이놈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번 이제 제어 유닛에서 하는 것은 프로그램 카운트에 들어있는 값을 주소로 삼아서 메모리에 보내서 읽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명령어 이렇게 오겠죠. 그 이렇게 와서 그 명령어 종류가 뭔지를 보고 아까 뭐 로든지 스토어인지 애든지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다시 그 다음 실제 그 명령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카운트 값은 1만큼 증가를 합니다. 즉 바로 그 다음 주소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한 개의 명령 실행이 끝나면 다시 또 이 컨트롤 유닛은 여기에 있는 주소를 메모리에 보내서 읽어오면 지금 값이 1만큼 증가를 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에 있는 이 명령을 이렇게 오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명령어들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유닛이 하는 일은 역시 또 이제 순차 논리 회로인데 이제 단순하게 이제 다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매번 요놈은 프로그램 카운트에 있는 값을 메모리에 보내서 읽기를 요청을 하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읽어오면 명령어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 명령어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이제 로드 명령어면 다시 해당하는 메모리 내용을 읽고 오기 위한 과정을 진행을 할 것이고 스토어 명령어면 값을 기록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고 애드 명령어면 내부에서 ALU를 이용해서 더하기 한 결과를 이런 걸 기록을 할 것이고 이게 이제 실행이 되고 끝나면 다시 또 프로그램 카운트 있는 값을 다시 또 메모리에 보내서 명령을 읽고 이게 이제 끝없이 반복이 되는 거죠. 이 컨디션 코드 레지스터는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컨트롤 유닛 여기에서 하는 일은 매번 이것이 끝없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굳이 이걸 우리가 카운트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카운트라고 하는 것은 계속이죠, 그죠? 그래서 매번 프로그램 명령 하나 읽어오고 난 뒤에 무조건 값이 하나씩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카운트라는 용어를 쓴 거죠. 근데 이걸 이제 프로그램 카운트라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CPU에서는 뭐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고 CPU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프로그램 카운트라고 하는 용어를 제일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메모리에 대해서 읽기를 하는 부분은 그럼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건데 사실은 그 내용이 조금은 복잡합니다. 그건 이제 그 하드웨어에 관련되는 건데 메모리에 읽기 쓰기 할 때 이렇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뭐 화살표로만 표현했지만 실제 메모리하고는 이제 이 CPU와 메모리 간에 메모리 주소가 어디다 하는 정보도를 메모리에 보내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읽어올 데이터를 메모리로부터 가져오는 통로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는 작업이 읽기인지 쓰기인지도 구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평소에는 메모리하고 상관이 없으면 이 메모리는 쉬게 했다가 메모리 읽기 쓰기를 할 때만 이 활성화시키는 신호도 있어야 될 것이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값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갖고 하드웨어를 만들려고 하면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좀 자세히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 안 하는 거니까 그건 이제 현재 우리는 이제
그건 잊어버려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만 보시고요. 자, 그럼 좀 더 이제 또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메모리에 어딘가에 들어있는 거죠. 메모리에. 그래서 이제 편의상 3000번지에 이런 명령어가 들어있고, 3001번지에 이런 명령어가 들어있고, 뭐 등등등 있고, 3010번지에는 X라고 하는 변수 X를 위한 변수는 3010번지고, Y를 위한 메모리 주소는 3011번지고, 이렇게 뭐 되어 있다고 칩시다. 물론, 요 부분은 당연히 기계 코드로 실제 들어있는 겁니다. 기계 코드로 들어있을 거고, 이것도 역시 이진수로 들어있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걸 이제 실행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 요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습니다. 메모리에는 이제 아까 3000번지부터 차례로 껐던 값들이 들어있어요. 우선 이제 우리가 그 X, Y, Z라고 하는 변수 이름을 썼어요. 그죠? 근데 그 변수 이름은 실제 메모리에는 변수 이름이라는 게 없습니다. 메모리는 오로지 주소에 따라 가지고 저장할 수 있는 공간만 있는 것이 다죠. 예를 들어서 뭐 1MB 메모리를 쓴다. 그러면 0번지부터 100만 번지까지 주소가 있을 뿐인 거죠. 그 변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우리는 그 변수 이름은 프로그래머가 구별하기 위한 이름을 붙인 것 뿐인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우리가 어셈블러가 어셈블링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X라고 하는 놈은 3010번지로 매핑을 하고 Y라고 하는 놈은 3011번지로 매핑하고 그때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X, Y, Z는 우리가 프로그래머는 그게 구별이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실제 CPU가 실행할 때는 메모리 어느 주소냐 하는 것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변수마다 서로 다른 고유한 메모리 주소 하나씩 할당하면 되는 거죠. 그 할당하는 과정은 어셈블러가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중에 이제 그 링크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데 사실은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그것까지 자세히 알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변수는 우리가 편의상 붙인 이름이고 실제로는 메모리의 특정 주소하고 1:1 매칭을 시켜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현재 이 프로그램 부분을 실행하는 단계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CPU 내부에 레지스터가 R0부터 R6까지 있고 프로그램 카운트가 있고 그리고 현재 이 명령을 실행해야 될 단계라고 하게 되면 프로그램 카운트 값이 3000으로 되어 있었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CPU가 이제 작동을 계속하게 되면 이 3000번지에 있는 명령을 읽어와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겠죠. 실행하게 되면 결국은 3010번지, 아까 X라고 하는 것은 3010번지로 매핑을 시켰기 때문에 3010번지에 있는 내용을 읽어와서 R1에 넣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즉 여기에 들어있는 값을 읽어와서 여기에다가 CPU 내부에다 기록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 개의 명령을 실행을 하게 되면 3000번지에 있는 이 명령을 읽어와서 실행을 하고 따라서 이 내용을 읽어다가 여기다가 기록을 하고 프로그램 카운트는 1만큼 증가를 해 있습니다. 다시 또 실행을 계속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3001번지, 여기 3001이기 때문에 3001번지에 있는 명령을 읽어와서 그대로 실행을 하게 되면 3011번지에 있는 값이 읽혀와서 R2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3이라고 하는 값이 읽혀와서 여기에 들어가고 값은 프로그램 카운트 1만큼 증가를 해 있고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실행을 계속하게 되면 3002번지에 있는 요 명령을 읽어오고 따라서 거기에 따라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두 개의 값을 더해서 R3에 기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또 그 다음 한 개의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여기 5가 기록이 되고 3003으로 증가해 있고 역시 또 이제 다음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PC가 3003이니까 3003번지에 있는 내용을 읽어와서 그대로 실행을 하게 되면 R3에 있는 값을 3012에다 기록하게 될 겁니다. 여기다가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명령 한 개 한 개 실행될 때마다 어쨌든 명령어를 읽어오고요. 그 다음에 그 읽어온 명령어가 뭔지에 따라 가지고 로드 명령어면 메모리에서 다시 또 값을 읽어오고 스토어 명령어면 메모리에다 기록을 하고 애드 명령어면 내부에서 처리를 하고 뭐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CPU와 메모리 간에는 읽기 아니면 쓰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계산 작업들은 다 CPU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있는 그 4줄짜리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명령을 읽어오는 과정에서 3000번지에 대해서 메모리 읽기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 명령어가 3010번지 로드 명령어였습니다. 그래서 로드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또 3010번지를 읽고 또 그 다음 명령을 읽기 위해서 3001번지 명령을 읽어오고 3011번지에 있는 내용을 읽어서 로드 실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CPU와 메모리 간에는 읽기 쓰기가 이제 여러 번 이루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총 그 네 줄의 요 명령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메모리하고의 관계는 읽기를 6번 하고 쓰기를 1번 한 겁니다. 자, 그 조금 전에 그 프로그램을 실제 메모리에는 이제 기계 코드로 표현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런 이제 그 일반적인 숫자들이야 나름대로 이제 이진수를 표현하는 룰이 있으니까, 그죠? 2든 3이든 제로든 거기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32비트를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010, 3011, 3012에는 일반적으로 요 2, 3, 제로 해당하는 이진수를 그대로 32비트 표현한 겁니다. 명령어는 그 CPU마다 나름대로 고유한 표현 룰이 있습니다. 그 이제 CPU에 대한 자세한 메뉴를 보면 x86 CPU든 ARM CPU든 지금 이것은 우리가 이 책에서 쓰고자 하는 토이 CPU에 해당하는 게 되겠는데 각 CPU마다 기계 코드를 표현하는 나름대로 룰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표현이 되게 되면 CPU는 그 의미대로 이제 해석을 하고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예를 들면 이제 로드 명령어는 총 32비트 중에서 제일 상위 6비트에 001, 000으로 시작한다. 요건 로드 명령어다 이런 얘기죠. 이건 이제 토이 CPU의 경우입니다. 이건 뭐 CPU마다 다 제각각이고 정하게 나름인 겁니다. 그 다음에 add 명령어는 000, 000이고 스토어 명령어는 010, 000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6비트를 보면 어떤 종류의 명령어인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여기에 읽어온 값을 저장하는 레지스터, 그 다음에 더하기를 한 결과를 저장하는 레지스터, 그 다음에 스토어할 때는 기록할 값이 저장된 레지스터, 요것들은 예를 들면 요 위치에다가 3비트씩을 기록한다. 예를 들면 그래서 000이면 R0, 001이면 R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R1이니까 여기는 001, R2니까 010, 이렇게 R3니까 011 뭐 이런 식입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자세한 것은 이제 나중에 한 4장에 가서 좀 하고요. 그래서 이제 CPU는 3000번째에 있는 이 명령을 읽어오게 되면 이 내용을 보고 제일 앞에 이걸 본 다음에 요건 로드 명령어구나. 그러면 읽어온 값은 요 3비트를 보니까 R1에 기록을 해야 되는 거네. 그 다음에 요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메모리 주소하고 관련되는 부분인데 요건 좀 표현 방법이 좀 간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계 코드가 들어있는 거지요. 요 기계 코드 얘기는 한 4장쯤 가가지고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CPU가 실제 메모리에 들어있는 명령어들을 읽어와서 실행을 하는 과정을 이렇게 이제 본 거지요.